2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질문이 현재 2개인데요. 뭐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뭐 손에 들어서라도 질문해 주시면은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27살 남성분께서 지금 적어주는데요. 질문이 유학을 갈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음악을 좋아해서 어디로 가면 배우고 생활하기 좋은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유학을 갈 때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외에 다른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사실 한국에 있는 거나 아니면 해외에 나가도 거의 비슷해요. 생활 자체는. 지금 음악을 좋아해서 근데 사실 제가 유학원 직원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가실 때 나는 나는 이거를 관심이 있고 이게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지역 쪽에서는 대학이나 그런 데가 굉장히 음악에 관련되어 있는 게 많아요. 특히 대학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교에서 졸업하는 학생 수의 30% 정도만 대학을 가요. 대학을 지나가고 나머지 70%는 컬리지를 받는 건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그냥 직장을 갖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한국에서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 힘들지만 거기서는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데에서 가장 유리한 게 어떤 것인지를 먼저 찾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패션 같은 경우에 내가 패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굳이 패션 때문에 대학을 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컬리지나 그런 학교들, 예술 학교들이 더 전문적으로 패션에 관련되어 있는 거를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처럼 여기 대학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잡을 구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학에 가면 패션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쪽으로 가기로 결론을 지으면 내가 대학을 갈지 아니면 컬리지를 가야 될지 아니면 예술학교를 갈지를 먼저 정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처럼 꼭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잡을 찾을 때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게 내가 그 대학을 나온 게 아니라 어떤 학교를 진학해서 나왔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오히려 먼저 찾으시면서 음악에 관련돼 있으면 내가 대학을 꼭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예술 종합 학교가 있는지 아니면 컬리지가 그런 거를 전문적으로 음악에 관련돼 있는 걸 하는 학과들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은 일단은 영어 교육을 전공하신 분께서 적으신 건데요. 아이들에게 영어 CD나 DVD를 들려줄 때 완전히 알아들을 때까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들려줘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내용만 파악하면 다른 내용으로 바꿔줘야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제 생각은 이래요. CD나 DVD를 들려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노래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그냥 들려주는 게 좋은데 근데 아이들도 몇 번을 듣다 보면 지루함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몇 번을 듣다 보면 이미 내용을 파악해요, 애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같은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좀 주기적으로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거를 매일 계속적으로 반복한다기보다는 여러 개의 장르를 가지고서 오늘은 이걸 듣고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내용을 듣고 그래서 스토리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내용이겠죠. 내가 스토리북을 갖고 있지만 며칠 같은 스토리북을 읽어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들려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 그리고 나중에서 처음에 들었던 걸 또 반복해서 다시 한 번씩 들려주는 그런 형태로 들려주는 게 오히려 같은 걸 똑같이 반복해서 들려주시는 것보다 좀 더 나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신 분인데요. 부모님이 유학을 위해 가장 많이 해주셨던 말, 격려 등을 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갈 때는 그 유학 갈 때 그때가 그렇게 많은 아이들이 유학을 갔던 시기가 아니라서 어떻게 보면 정보나 여러 가지로 받는 게 좀 한계가 많았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부모님이 막 뭘 이렇게 해서 뭐 이런 말을 그런 것보다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던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좀 적극적으로 많이 알아보시고 또 그 학교나 그런 분들도 직접 그분들과 직접 컨택을 해서 알아보신다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런 부분, 학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모님이 좀 적극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내가 하면서도 부모님들이 저렇게 먼저 저렇게 하고 계시니까 나도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떤 말을 해주신다라기보다 어떻게 보면 저랑 제 동생한테는 부모님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행동으로 좀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는 그냥 부모님이 단순히 유학원이나 이런 데를 거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좀 발빠르게 좀 내가 부지런하게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결정하는 데 실수 없이 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부모님이 좀 직접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다음 질문은 그 아기를 갖고 있는 부모님 같으세요. 아이 혼자 보내도 될까요? 무서운 세상이라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네요. 이 질문은 제가 되게 많이 받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유학을 혼자 갔어요. 그러면 대부분 되게 놀라세요. 어떻게 무섭지도 않냐, 거기 어떻게 혼자 갔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혼자 가도 공부를 잘해요. 근데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던 애들은 거기에 가도 부모님과 같이 가도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이런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지만 문제였는데 유학을 가서 정신을 차리고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확률이 떨어지죠. 어떻게 우연치 않게 굉장히 복권 맞듯이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대부분 말썽을 피운 애들은 환경이 바뀌어도 말썽을 피워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의견은 그래요. 부모님이 같이 가시는 거 안 가시는 거 저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이 혼자 가도요. 잘하는 애들은 잘해요. 그리고 또 다른 애들보다 먼저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먼저 빨리 알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잘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유학을 혼자 갔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독립심도 좀 더 다른 애들보다 빨리 생긴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그 돈 관리를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한국 애들보다 먼저 알게 된 거죠. 그래야 내가 살 때 이렇게 관리를 해야지만 내가 유학을 하면서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좀 빨리 알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다른 애들보다 철도 좀 더 빨리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애가 혼자 가는 거 절대 아니니까 나도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글쎄요 자기 자식을 좀 믿어주시는 부분 있죠.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는 굳이 부모님이 꼭 같이 가셔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요. 아주 어릴까 저는 이래요. 유학을 갈 때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으세요. 근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때 가는 게 저는 가장 알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학을 가더라도 내가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외국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제가 볼 때 중학생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중학교쯤 되면 어느 정도 자기 가치관이라는 게 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초등학교 때 가면 그냥 뭔지도 모르고 가요. 그러다 보면 한국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또 외국 사람도 아니면서 되게 애매모호한 형태가 돼요. 근데 중학교 때 가면 내가 어느 정도 한국에서 교육도 받았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도 있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또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또 외국 문화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공부를 하고 나서 한국에서 취직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해도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 정도 나이대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회사에서는 사실 그냥 단순하게 영어만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도 잘 알고 그렇지만 또 외국에서 일도 잘할 수 있는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초등학교 때 가면 사실은 그냥 초등학교에서 그냥 말하고 그렇게 하는 걸 잘했지 한국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나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오면 이게 정확하게 외국인처럼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한국 사람도 아닌 그러니까 되게 정체불명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에 소속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게 좀 애매한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유학을 간다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중학교 때 중간에 가는 게 좋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다음 질문은 21개월 된 아기를 가르친 부모님이신데요. 질문이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알파벳 파닉스 알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영어 네이티브처럼 잘하려면 어떤 단계로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면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가 내년에 미국에 갈 일이 있는데 부모님 동행해서 3살 아기가 그 시기에 가면은 언어에 도움이 될까요? 질문해 주네요. 지금 21개월짜리 아이가 지금 알파벳이랑 파닉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알파벳이랑 파닉스를 시작했지만 지금 정확히 뭐라고 있는지는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영어를 앞으로 네이티브처럼 잘하려면 어떤 단계로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건데 21개월이면 지금 얘가 아직 2살이 안 된 상태예요. 근데 지금 얘한테 지금 네이티브 같은 영어를 원하시는 건 조금 무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5, 6살 정도 됐을 때 영어를 가르쳐도 네이티브 같이 발음을 정확히 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때는 그냥 한국말을 잘하는 게 더 나은 거죠. 이때는 영어를 가르치는 게 나아요. 그리고 미국에 3살짜리 아기가 그 시기에 가면은 언어에 도움이 될까 말씀하셨는데 그냥 많이 보고 오는 게 좋겠죠. 3살이 지금 그때 가서 언어를 어떻게 얘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히려 많이 보여주고 오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자분께서는요. 현재 지금 유학을 준비 중 같으세요. 캐나다와 미국 중 어디가 나을까 그렇게 질문 주셨나요? 제가 아까 캐나다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정하실 땐 이런 거예요. 내가 대학을 어디로 갈 건지를 정하는 게 미국으로 가야 될지 캐나다로 가야 될지를 정하는 방법이거든요. 미국 대학을 갈 거면 굳이 캐나다로 갈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나는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나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캐나다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 캐나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학비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따졌을 때는 미국보다는 캐나다가 조금 저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미국 대학을 가는 게 어떻게든 궁극적인 목표라면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받는 거나 아니면 커리큘럼 상태로 봤을 때는 오히려 유리하겠죠. 그래서 먼저 어디로 대학을 갈 건지 정하는 게 먼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일단 질문이 중복돼서 2개 정도 더 할 것 같은데요. 하나가 유학 때 가장 힘들었던 기억과 그걸 헤쳐나간 방법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주셨습니다. 유학 때 가장 힘들었던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제일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불편한데도 뭐가 불편한지를 얘기할 수 없는 게 되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한동안은 제가 약간 바보가 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도 들리지도 않고 수업 시간도 그냥 계속 가만히 멍하게 있다가 그냥 와야 되니까 꼭 이게 내가 아무 쓸모가 없는 애처럼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때는 6개월쯤 되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향수병이 생겨서 한국에 다시 가고 싶고 막 부모님도 보고 싶고 막 전화만 받아도 막 눈물이 나는 것 같고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를 이기지
못하면 그때 아마 대부분 돌아가시는 분들도 그때쯤 많이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만 잘 이겨내면 그 다음부터는 학교 생활도 막 너무 재밌고 막 친구들도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또 따라가야 될 것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좀 해결이 됐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질문이고요. 질문이 이제 부모가 영어를 못하는데 다 함께 이민을 갔을 때 문제가 없을까라고 물어보셨나요? 네, 저는 중간에 이민을 갔었어서 그거를 좀 알겠지만 저는 제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먼저 유학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부모님이 나중에 이민 오셨을 때 그 다른 집들보다는 별로 크게 문제가 없었죠. 근데 그 가족이 다 영어를 못하는 상태로 이민을 가면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4명이 다 멍하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민이라는 게 여행을 가는 게 아니죠. 그럼 내가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근데 4명이 다 영어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당장 내가 인터넷도 신청해야 되고 전화도 신청해야 되는 지금 아무것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질문이 뭐였죠? 힘든 거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민 가기 전에도 조금 준비를 하면서 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히 가면은 그쪽에서도 도움을 받긴 하겠지만 이민은 단순히 내가 그냥 가서 여행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식구가 다 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돈을 벌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를 조금은 하시면서 가시는 게 좀 좋겠죠. 일단 질문은 주목답변 다 지금 나오고요. 일단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오늘 질문자들 중에서 좋은 질문 해주신 분들 뽑아서 선물을 드릴 거예요. 마음에 드는 질문 있으면은 닉네임이 이스트펜2이신 분 계신가요? 친동생 이거 네. 블랙보드 텀블러인데요. 저희 세븐클라우드는 마이크 요로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요로의 모토가 입수전 30초가 마음의 30년이 됩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현재 7분의 강의자님께서 매주 다른 주제 가지고 강의해 주시고 계신 거고요. 오늘은 똑똑한 유학가기라는 주제로 우리 엘리안 대표님께서 2시간에 거쳐서 지금 강의해 주셨는데 다들 만족하셨는지는 네, 만족하시다는 하네요. 네, 일단 만족하는 강의이시고요. 일단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